안녕하세요. 산림위원 손홍석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면증이란 내가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거나 잠이 들었다가도 중간에 계속 깬다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또 이렇게 잠을 충분히 못 자다 보니까 낮에 생활하는 데 피로감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잠을 못 자고, 또 이런 것이 지속되는 기간이 적어도 3달 이상이 됐을 때를 저희가 불면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불면증은 누구라도 일상에서 많이 겪어갈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불면증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하실 건데요. 불면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델로 스필만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것이 그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생기는 것을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불면증을 이해하는데 좋은 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병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자고 평상시 상태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기저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불면증이 생기기 쉬운 이런 기저 요인으로서는 평상시에도 좀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이라든지 걱정을 잘하고 긴장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면증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겠죠. 혹은 원래부터도 잠을 깊이 못 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대대로 가족력에 불면증이 있다면 역시 불면증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생기기 쉬운 그런 기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문제도 아니거니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다 불면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저 요인에 유발 요인이라는 것이 더해졌을 때 일정 정도의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유발 요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 사건을 겪는다든지 신체적인 통증 혹은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내과적인 질병을 겪는다든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잠자는 시간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다음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못 자는 것이 한 2, 3일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 2, 3일 뒤에는 잠이 모자라서 피곤하기 때문이라도 혹은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잠시 짧은 기간의 불면증 상태에 있다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라도 아주 흔하게 겪어가는 그런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어떤 불면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과는 또 다른 요인이 더해지게 됐을 때 생기게 됩니다. 급성 불면증 상태에 있다가 이런 상태가 그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2달, 3달 지속되다 보면은 그 자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유지 요인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잠하고 관련된 잘못된 습관 혹은 행동 혹은 잠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유지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잠이 오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꾸 침대에 일찍 들어가서 잠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혹은 평상시에 잠을 깊이 못 자고 또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잘 수 있을 때에는 그만큼 많이 자고 또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의 예로서는 이제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쌓였던 만큼 잠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한 스트레스 혹은 불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 불면증을 겪게 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로서 생긴 것들인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면증 상태에서 이런 유지 요인이 생기게 된 상태라는 것은 처음에 불면증을 유발했었던 유발 요인이 줄어든 다음에도 이런 유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불면증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불면증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만성 불면증 상태에 갔다는 것은 이미 어떤 악순환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유지 요인으로서 잠하고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잘못된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지속시키고, 그래서 다시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유지 요인들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혹은 행동적인 그런 악순환의 패턴이 한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축은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긴장 혹은 활성 상태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됩니다.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 몸과 신체 활성도 자체가 지나친 긴장 혹은 과활성, 우리 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과각성 상태로 가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생물학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면서 만성 불면증 상태를 지속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불면증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불면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